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입니다. 아이고, 오늘 장 어제에 투매가 나와주고 해서 저점이 잡히길 바랬는데, 이게 항상 그 추세가 깨져서 내려올 때는 저점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습게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락의 폭도 굉장히 키웠고,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시간 외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유럽장, 미선물, 별로 좋은 시그널 못 보여주고 하락폭도 많이 키웠고요. 아마도 내일장도 마침 또 금요일인데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코스닥이 오늘 캔들을 못 잡아주면서 형태가 그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 3탄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내일 이제 지수가 윗꼬리를 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하락의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스윙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기 매매가 아니라 스윙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아마 최소 마이너스 5%에서 10% 이상의 손실 중이실 건데 일단은 지금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게 차라리 강하게 한번 박히면서 올라와주면 반등이 빠른데 이게 흐름이 어떻게 잡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깊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 내일의 캔들의 모습이 중요해졌는데 일단 미장도 어디까지 이제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이제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하반기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공매도도 다시 이제 부활할 수도 있고 대주 요건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전에도 그 연말에는 항상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대주주 이제 가세 때문에 시장이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모습들은 조금씩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단기 수급주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우선주는 매매하지 않는다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거의 흔하게 하는 말로 100만 년 만에 우선주 매매를 했어요. 크라운레트 홀딩스 우를 했는데 어쨌든 보면은 제가 그 검식을 작업을 해놨을 때도 우선주를 배제를 시켜놓거든요.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전종목 돌려보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잡히고 나서는 그 패턴에 맞는 종목들만 따로 추릴 수가 있어서 예전만큼은 전 종목을 다 돌려보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선주가 차트가 굉장히 좋아져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우선주들이. 이거를 좀 간과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종목들을 예전처럼 전 종목 돌려보기를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 시장이 무너질 때 인버스 차트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 시장이 무너질 때에 보통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주나 아니면 동전주, 관리 종목, 한기 종목, 이 잡주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우선주들이 일단은 힘을 받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장사가 또 나타났을 때 우선주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제가 우선주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도 종목을 골라는 놨는데 내일 이게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바로 튀어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 분명히 시장이 눌리고 시작할 거라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지를 받으면 괜찮을지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일단 그 상황을 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를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우선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 아까 잘못 물리면 좀 나오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이게 될 수 있어서 어쨌든 뭐 근데 장세 자체가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예, 오늘 서두에 말이 좀 많았는데 일단 어제 종목들 먼저 보고 오늘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목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이제 시가가 보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 정도의 슈팅을 죽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리고 있었다고 하면 흐름 보면서 단타가 가능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저가로는 좀 많이 밀리면서 이런 것들이 슈팅이 나올 때 대응을 빨리 못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간에 좀 많이 물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자리가 기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일에 뭐 종가라든지 그 장대 양봉의 종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가라든지 전일봉에서 시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시고종저라는 개념을 두든지 아니면 뭐 이평으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지표를 보시는 게 있으면 어떤 지표값을 특정을 줘서 이평이 됐든 뭐 볼린저 밴드가 됐든 엔벨로피 됐든 그런 걸 잡아두고 내가 여기를 넘어서면 매매를 하고 어느 부분을 벗어나면 바로 팔겠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어디서 해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그 스토리를 정해놓고 전략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코리아 FT는 오늘 7.6% 정도면은 사실 오늘 같은 장이 나쁜 슈팅은 아닌데 워낙에 장이 밀리면서 고가 대비 또 이게 마이너스 2.5% 정도로 마감을 하니까 고점에서 이런 게 잘못 물리면은 바로 10% 맞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거래량은 오늘 조금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전히 늘린 거래량이긴 한데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5일선 올라오면 내일 5일선까지는 좀 지켜봐 주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흐름을 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갔다가 왔죠.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장에서 이 정도 흐름을 보이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인 거거든요. 저가가 마이너스 3.8%로 밀렸지만 고가 5% 정도 해서 종가는 1.27% 그러니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이런 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장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는 캠트로닉스도 좀 묵직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괜찮게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고 어쨌든 뚫고 왔기 때문에 이제 뚫었던 자리들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그 자리 유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일 이제 3일선과 5일선 올라올 때 장이 눌렸을 때 어쨌든 이 종목은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뚫고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도 아직 흐름은 살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더 무너졌을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캠토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오늘도 흐름 좋았고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인데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됐다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제일 좋은 거는 요 라인 위에서 바로 놀아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5일선 안 깼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5일선 매매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가가 마이너스 10%거든요. 마이너스 10%면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급등주했을 때 눌렸을 때도 이렇게 3월선 자리 지지에서 매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등주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은 항상 5일선 지지 같은 거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3일선, 5일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선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5일선은 살렸고 내일 장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 외로는 3% 정도 빠졌거든요.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올라온 5일선과 거의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의 매수가 아니라면 아예 여기를 돌파하는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시 돌파를 시도한다 그랬을 때는 요 다음 돌파는 진투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종목 이렇게 봤고요.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를 말씀드릴 건데, 좀 묵직한 종목들 위주로 또 준비를 했어요. 제가 했고, 물론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좀 묵직한 종목들 했고, 세 종목을, 어쨌든 기존의 그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했고요. 플러스로 두 종목 정도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동화성입니다. 동화성은 수소주였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이게 요 라인에 앞에서 만들었던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요 음봉에 이게 시가거든요. 캔들을 딱 보면은 여기 음봉 시가가 딱 이게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시간 내로는 거의 한 4%까지 밀렸어요. 마이너스 3.9%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올라오는 3월선의 가격과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윗꼬리들 라인을 이제 지켜주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를 이탈하지 않고 흐름을 살려서 놀아주면은 다시 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밀고 시작을 할 때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올라오는 3월선에 맞춰갖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지 요 관점으로 보시고 어차피 내일 웬간하면 위에서 시작을 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덤빌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선 어쨌든 오늘 종가까지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종가의 고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수로 따지면 좀 높은 점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화선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 시총 1조가 넘는데 단가도 좀 비싸죠. 어쨌든 근데 SK가스가 지금 흐름이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라인들 여기와 이제 여기 라인에 대한 저항은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흐름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했죠. 요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요 돌파된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의 지지 확인과 그다음에 그 지지 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일 3일선 올라오는 가격 라인과 거의 맞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다면 5일선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돌파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을 때는 내려왔을 때 지지 확인을 하고요. 다시 요 위로 올라올 때 원래 매매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요런 게 팁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SK가스고요. 세 번째 종목은 M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가벼워요. 시총이 6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사실은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종목도 두 개를 탑3에 놓고 요 종목을 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제 기준에는 맞는 종목이라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렇게 구간이 나와 있죠. 이렇게 구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앞에 이렇게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이게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제 흐름을 추세 하락으로 접고 나서 여기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흐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이 진짜 3월선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3월선에 지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라인을 재돌파를 하면 요 위에 구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나와주면 이 구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데 대신에 이 종목은 아직 완전히 돌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3월선을 이탈을 하면 매매는 일단 멈추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서는 거를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좋고 내일은 모든 종목 다 지지 확인을 확실히 하고 나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면서 흐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골랐던 종목이 현대제철. 이게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종가도 굉장히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라인인데 저는 오늘 현대제철을 약 매매를 했어요. 1%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래도 수익금은 나쁘지 않게 제가 왜냐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되니까 뭐 한옥가에 뭐 1000단위 이상 억 단위까지 질러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돌파를 강하게 해줬고 지금 거래량 보면 밑에 수급 형태 굉장히 좋아요. 좋은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이 돌파 라인을 지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추세가 쭉 내려오다가
저점을 잡고 나서 추세를 행보로 바꿔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현대차가 급등할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한번 내일 어떻게 모습을 그리는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종목이니까 조금 그래도 이런 장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고른 게 마찬가지로 현대인데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에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쭉 해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돌렸고 이때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전에 추세를 여기거든요. 무너지기 추세를 오늘 돌렸어요. 흐름을 돌렸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물론 매물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흐름상 여기 돌파 라인에 그러면은 딱 여기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 종목이 맥점이 돼요. 16만 7천원, 그러니까 16만 8천원 자리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16만 8천원 자리를 깨지 않고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5종목을 내일 간 종목 탑3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 굳이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이 돌리는 걸 보고 지수가 잡히는 걸 보고 다시 매매를 해도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매매를 계속 한다고 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면 요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틀 전에 참 뭐 지수가 급락에 대한 시그널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 했었는데 뭐 되게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맞지 않게 흘러가서 그 부분은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장을 보고 이제 오늘 저점이 잡히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지수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좀 녹화 시간이 좀 길었네요. 17분. 보통 10분 커트로 해서 좀 보기 편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설명도 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길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 흐름 보고 이제 또 주말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